이 양반이 자기 페북에 어제 쓴 글에 보면 몇 가지 그 취지가 있는데 하나가 미국이 칠 것 같다 북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면 뭐 주한 미국이 철수 이런 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싹방하게 칠 것 같다. 그 다음에 원래 건 중국 사람들이 미국이 북한 칠 때 한국 정부랑 상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칠 것 같다는 얘기를 너무나 스스럼 없이 하는 거 보고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찬란한 족보를 가진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북한의 그 어떤 위세나 혹은 포지셔닝이 그나마 DJ 시절, 그나마 노무현 시절 같았으면 이 정도의 처벌하셨으면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개성공단을 뭐 2천만 평으로 넓히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로 여기 야당인 민주당과 여당인 공화당의 합작으로 바로 그냥 그런 일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버리잖아요. 웃기지 마라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한계가 딱 쳐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게 죽지도 않고 코마로 가지도 않아요. 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애달픈 시민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000원에 10,000명까지 나왔더라고요. 10,000명 이상 나왔어요. 제 눈으로 확인하니까 10,000명인데 행진할 때는 그게 불거든요. 한 15,000 행진했을 때 오늘. 그러니까 이게 뭐 애국당이 그런 노력은 아니라 아무튼 그 코아 세력이 형성된 거잖아요. 저항의 코아 세력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죽지도 못하고 잠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달보니까 시민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이것도 기회예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우리 팔자가 그러면 무덤굴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죽지도 않고 잠들지도 코마도 못 가는데. 그래서 무슨 2018년 교육감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너무 기분이 안 좋으실 테니까 이제 그 교육 문제를 먼저 얘기하면 뭐 아까도 우리 김영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금 뭐 교육 이대로 뒀다가는 작살나는 거예요.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냐면 그전에는 교육감들은 전교조 성향이지만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브레이크를 밟아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상곤 씨가 이제 교육감이 되죠. 근데 그 양반은 표절 뭐 이런 거 다 그런 저는 관심 없고 그거 다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태반이 날려둔 놈이니까 명칭만 지식인이지. 근데 또 뭐 그러려니 한거 적어주더라도 이 양반이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의 책임자예요. 거기 또 총장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2010년, 2014년에 경기도 교육감 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지획 처음 도입한다 그래서 왕창 뒤집혔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배정 안 되는데 무상급식 막 확대한다 그래서 왕창 뒤집혔었고요. 그 다음에 요새 가면 혁신학교라고 있죠. 혁신학교 가면 동네에서 이상하게 계량은 복지가 있는 사람이 와서 뭐 애들한테 애들 데리고 제기차게 가르치고 그러고서 뭐 수업이라고 그러고 이상해요 좀. 그런 프로그램 왕창 도입한 사람이 이 사람이 혁신학교라는 그런 이상한 이름을 가져가지고 나 같으면은 이놈들이 내 아들, 딸 이거 성적으로 희롱하지 않나 이렇게 눈 부릅뜨고 감시를 할 검증되지 않은 내 입장에서는 검증이 덜 된 사람들이 막 교사라고 왔다 갔다 하고 주민이 직접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왔다 갔다 난 그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들을 막 도입을 해서 아무튼 그 교육 현장의 긴장과 갈등을 굉장히 많이 유발시킨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구타 유발자가 아니라 갈등 유발자였다고요. 교육 현장에. 그런 사람이 이제 교육부 장관을 맡았으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교육감까지 휩쓸면 이제 가관이 벌어지죠. 가관이 한마디로. 저희 관점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육감 선거에 우리 나서가지고 한판 싸울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한 투쟁 과정이라는 건 또 거꾸로 우리가 자유애국 시민 역량의 획기적 강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 결국 뭐냐면 과제 결국은 우리가 자살기도 행위를 대한민국 자살기도 행위를 중지시키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고 또 자살 미수
사태로부터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단위가 없어요. 법으로 지동받고 지가 출마하는데도 누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위가 없다. 단위라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뭐 말이냐? 표 모아주고 돈 모아줘갖고 이 프로세스 안 타고 기어나온 사람으로 하고 쪽박차게 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표를 모아주고 돈을 모아준다는 그 프로세스를 미리 알려갖고 상등신이 아니면 감히 이 프로세스 안 밟고서 옆으로 삐죽이 머리 내밀고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이거 나중에 편집하고 요 대목을 자를 수 있죠. 내가 예전 2010년에 그 어떤 후보 하나가 집이 굉장히 돈이 많은 후보예요. 당신 왜 이거 해서 몇십억 깨먹는데 이거 집안 축제래요. 가족 축제래. 그 단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서울시 혹은 뭐 경기도 이런 초거대 광역의 교육감 후보였다라는 것 자체. 그래서 거기서 그거 서울시 같으면 예를 들면 40억 정도 쓰잖아요. 거기서 11%에서 20억 날렸다. 그거를 집안 축제로 생각하는 또라이들이 있다고요. 그거 못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2%를 못 받게 하고 2% 3% 받게 만들고 20억을 돈을 잃는 게 아니라 40억을 돈을 잃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교육감 하고 싶으면 전교조나 이런 저쪽 그 소위 진보 진영 가서 줄 서서 그 프로세스 받든지 이쪽 자유 애국 진영에 와서 줄 서서 프로세스 밟으셔. 안 그러면 길바닥에 놓으셔 그냥.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단일화입니다. 사실상의 단일화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이 있었어요. 서울시만 했었어요. 이거 제가 했었는데 뭐 후보는 뭐 별로 안 좋았는데 그때 한 800명이 투표를 했어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인가 있어요. 저기 100년회관인가 그 웨딩홀이과인데 거기서 800명이 모여서 투표를 했었어요. 그때. 이쪽 단체들이라. 그래서 표를 꽤 많이 모아줬어요. 단지 단일화 해놓고 나서 후보 안 하고 튀어나간 사람들이 3% 2% 뭐 이렇게 갈려먹은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있어서 그때 1.몇 프로 차이를 줬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전제를 깔고 튀어나가더라도 40% 이상은 모아준다. 그리고 특히 초거대광 충북만 해도 10몇억 써요. 서울은 40억 써요. 경기나 40몇억 써요. 그러면 이 초거대 강역에서 교육감 선거에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선거 브로커랑 손을 잡기 때문에 한 발을 딱 교도소 담장에 올려놓고 시작하는 게 게임을 이게. 그러니까 교도소 담장에 한 발 안 올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돈을 모아줄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돈을 모아줄 수 있다는 힘을 교육감 선거에 들어가기 훨씬 이전인 올해 12월 말이나 내년 1월에 그걸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바닥에 함부로 뛰어나온 놈이 없다고요. 우리가 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이게 저기 그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마다 연락사무소 하나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정식이 연락사무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47개 연락사무소를 교육감을 나오겠다는 사람이 개인이 직접 내야 돼요. 이거 강남이 조직이 있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기 안 비싼데 뭐 좋은 데에다가 뭐 그 2층에 월 100만 원짜리로 해서 뭐 한 조그만 사무실 4개 플래카드 잘 걸리는 집. 이거 자원봉사자들이 47개를 다 구해줄 수 있잖아요. 다 찍어줄 수 있잖아요. 동네를 아는 사람들이 좋은 조건으로 어레인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자기 집에서 쓰는 브루스탄이 뭐니 뭐 조그만 냉장고라든지 다 들고 와서 다 살림 꾸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7개 연락사무소에 100명에서 200명씩 달라붙어가지고 5,000명, 10,000명 달라붙어서 운동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 쟤들이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 안 하고 그냥 후보 단일화? 웃기는 얘기잖아. 후보 단일화해서 어떤 건데? 단일화는 세 글자가 구세주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표를 모아주고 선거운동을 해주고 돈을 모아줄 수 있는 강력한 민초 시민 조직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40억 원의 돈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미리 선거자금 펀드 모으세요 하면 이거 감옥 가요. 그게 아니라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러이러한 후보로 이러이러한 조건의 후보를 단일화 후보 선정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교육감 후보가 만들어진다면 기왕께서 펀드를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사전 예비조사는 가능하잖아요. 후보도 안정해져 있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그 사전 예비 의사조사예요. 의견조사, 리서치예요. 펀드 투자 관심 있으면 얼마 관심 있음? 리스트 총액이 예를 들어 100억을 모았다 서울에서 그 1월 말까지 그러면 후보에 대항해서 후보가 나오겠냐? 못 나와. 3분의 1만 모아서 33억인데 그러면 이미 선거자금 태반을 기본으로 확보하고 시작하는 사람인데 지는 애초롭게 선거 브로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게임 되냐고요? 안 돼요. 게임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표를 만들어주고 돈을 만들지 않으면 게임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표를 만들어주고 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대단히 비아냥 거리는 말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뭐 비아냥 거리 이빠른 소리 하는 거 외에는 장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비아냥 거리 이빠른 소리를 하면 몇 명 뭐 책상 물림 딱딱바리들이 앉아갖고 뭐 우판이 모순이 찾고 뭐 거기서 단일화했습니다. 그래봐야 맞자 꽝이다 이거요. 최소한 서울시내에서 5,00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 모아서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요. 경기도에서 5,00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 모아서 줄 수 있어야 돼요. 서울시 최소한 펀드 모집 딱 들어갔을 때 20억, 30억 정도 펀드가 현실화될 수 있는 리스트 갖고 있어야 된다고 미리.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걸 알 때 비로소 단위가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거랑 써봐야 자기 본전도 못 무슨 말이겠죠. 아주 브루탈한, 아주 잔인하고 냉정한 힘대 힘이에요. 자, 여기 여쭤볼게요. 그 힘을 만들 때 우리 정부 어깨 걸고 같이 스크럼 짜고 갈 겁니까? 아주 냉정한 힘대 힘의 게임이라고 이거는. 선거판인데요. 한 후보가 40억 이상 돈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발을 교도소 담장에 한 발 걸어놓고 시작할 정도의 게임인데요. 이런 빅게임인데 이게 애들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상대가 이기는 까닭은 표와 돈을 모아주는 비정당 조직, 뭐 시민조직이라고 하죠. 뭐 그런 기 때문이고 표와 돈을 모아주는 시민조직들을 이겨요. 조직을 이런 만들어 우리가 태극기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각성해서 사심 버리고 또 기도하고 저 교회제도 무너지면 이거 만들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시 그럼 이거 이제 조금 더 소설 같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뭐 이왕 그 얘기 나왔는데 특정 후보가 아니라 프로세스와 시스템 그 자체가 목적이 돼요. 제가 이거 한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감 후보 누구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요. 아니, 나 2010년에 할 때 나 못 받냐 그때도 후보 생각 안 하고 그냥 시스템만 밀었다. 프로세스만. 2010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편파적이어서 승복 안 한다라고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승복 안 한다니. 2010년에도 영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승복 안 할 때 그러면
자,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나리오의 하나에 불과하지 이대로 가겠다가 아니에요. 이걸 이제 이런 교육감선출본부에서 이제 그 집행위원들 또 참여위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좀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선정위원과 선정위원 추천이 두 개의 레벨을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선관위에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협의회장은 선정위원회 못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 제일 잘 알잖아. 저는 그래요. 이거는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도 소용없다 이거. 아주 밉살스러운 김머시기, 유머시기, 최머시기, 서머시기만 빼고 나머지 다 들어와라 이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뭐 20명 추천하고 지구당 위원장은 4명 추천해라. 원에는 3명 추천해라. 그 룰에 의해서 당신들이 아는 베스트 한번 추천해봐라 지역사회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추천인이 정당 정치가 당 3개, 애국당까지 3개라고 하면 이게 한 추천인이 1000명쯤 돼요. 종교인을 이렇게 저렇게 엮어갖고 한 2000명 엮자 이거예요. 우리 이쪽 자유애국 성향의 전국에. 교육계 한 1000명 엮자 이거예요. 이쪽 성향으로. 그러니까 한 직업군 중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 이게 이쪽 분들이 잘 아니까. 그리고 요새는 교육감 후보는 교육계에 전업으로 종사한 경력이 3년이가 5년 있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교육계 분들이 잘 안다고요. 저 사람 성향이 어떤지. 일반 시민사회 저 같은 놈들, 저 같은 사람들 한 1000명이었고 그리고 그게 추천인이에요. 그럼 추천인만 한 4, 5천 되잖아요. 추천인들이 선정위원들을 추천하죠. 선정위원은 10,000명, 20,000명, 30,000명 모자인 거예요. 전국에. 이게 전교조 숫자잖아요. 전교조 숫자 3만, 줄어들어서 3만이거든요. 선정위원이 전교조 숫자에 그래도 자릿수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5자리 이상은 가야죠.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저러면 한 3,000명, 4,000명 돼요. 경기 2, 3,000명 된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몇백 명, 몇십 명 되면 서울에서 꽂을 수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 두 군데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잖아요. 연고지 찾아서. 그러면 어떤 17개 지역, 17개 광역선거구가 평균 1,000명 이상은 된다. 아무리 작은데도.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걸 누가 선정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냐고요. 그러면 이제 사무국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3배수를 줄여갖고 이제 선정단에 넘기고 선정단에서 3명 중에 한 명 뽑으면 된다 이거죠. 그럼 되게 아시지만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되게 3배수 줄여놓으면 그 중에 누구 뽑아도 나라 망하진 않아요. 보통 그렇다고요. 일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것도 상상이지만 또 다른 상상이죠. 위와 같은 선정위원단 그게 5자리 숫자가 2017년 12월까지 구성된다면 펀드 투자 의향을 표명한 총액이 서울 기준 100억 원이 된다면 2018년 2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2선봉 자원봉사자 결의대회가 만약에 10,000명, 20,000명이 참가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게 바로 단일화다 사실상. 이제 이런 게임 해야지. 무슨 밥이나 먹으러 몰려다니면서 몇 명 이 바닥에서 좀 기름자 있다는 사람끼리 앉아갖고 몇 달씩 밥 먹고 커피 먹고 하면서 뭐가 어쩌고 하고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전투를 해봅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한 번에 전교조를 넘어서는 교육감 후보, 교육감 선출을 위한 자유외교 시민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성격이 급해갖고 툭닥거리고 만들었어요. 사이트를. 이선번.org. 이런 교육감 선출 본부고요. 여기 보면 창립선언문 여기 있는 거 들어있고요. 회칙 들어있고요. 이것도 회칙도 보시면은 그냥 상식적이지만 뚝딱거려서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10년에 해보니까 한번 사람 모이고 나면 회칙이 통과가 안 돼요. 왜냐면 후보가 40억씩 쓰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해관계 걸려 있으니까 통과 안 돼요. 그렇지? 선정 방법도 통과 안 되고 아무것도 통과 안 되고. 그러니까 요 바가지로 먹더라도 지금 회식 하겠다는 거예요. 믿어줄 수 있죠 우리? 네. 그래서 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회원가입 있고 로그인하는
나왔는데 회원가입 잘하면 돈 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와서 묻지 마시고 가셔서 꼭 월회비 꼭 10,000원, 20,000원, 30,000원 뭐 이렇게 좀 꼭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보시면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유감 선수고 창립 준비이고요. 자유토론 유권자본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오늘로서 감옥 나온 지 한 달 조금 넘잖아요. 무슨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동안. 생각만 하고 나왔지. 그래가지고 이걸 왜 했냐. 이런 유감선수본부의 창립 기념 세미나가 기억해두세요. 자, 따라해주세요. 8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국회 도서관 300석 빌려놨어요. 대강당.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갖고 축사시키고 세미나 토론 발표시키고 무슨 말씀인지 가능하면 3당 다 끌어내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혹은 아무튼 간에 주요 인사들을 그거는 되거든. 일반적 축사나 토론 참여는 가능하다고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시켜놓고 그때 제대로 세미나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 몸풀이 세미나 하시는데 괜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안 해본 일이라 한번 예행점수 리허설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리허설에 참여하신 거예요. 오늘. 굉장히 훈훈한 리허설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리허설을 참여하신 거고요. 불 좀 켜주세요, 박영선 씨.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8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이에요. 헌정기념관 아닙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날 꼭 같이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이선본에 돈 내서 가입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일에 만약에 이선본 돈 낸 게 150명 찍혀갖고 총액이 500만 원 안 됐다 그러면 오늘 오신 거 다 반짝 꽝입니다. 저희는 이 조직은 그냥 목적이 살벌한 조직이에요. 돈 모으고 표 모으는 조직이니까. 아니 돈이 있어야 돈을 모으죠. 그렇잖아요. 돈 모으고 표 모으는 조직이에요. 그 대신에 하나 제가 이 조직을 저같이 여기 지금 아까 저기 우리 김철원 교수라고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저 대한민국 그래도 신학대학의 최고의 교수님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저 여자를 자꾸 정신간도도 안 해보고서 사교에 악령에 씌웠다는데 이따가 소리들을 그래가지고 니들이 교인이냐 이런 글을 썼다가 학교에서 징계하지 징계 먹고 아주 가훈신학이나 제대로 된 아주 좋은 글입니다. 또 아까 박명수 교수님도 오신 것 같은데 어디요? 박 교수님,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이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대한민국적 가치, 그러니까 꼭 기독교인의 관점이 아니라 전공이 한국현대사시죠. 대한민국적 가치를 어떻게 교과서와 교과 과정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해 오신 분이에요. 아주 우신 분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이 다 이걸 지켜보고 다 같이 하시기 때문에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특정인을 교육감 만든다든지 후보 만드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결국 우리가 전교조가 창날 역할을 하는 저들의 조직을 깰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프로세스입니다. 저희 목표는. 그게 없으면 이 판 못 이겨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월 28일에 한번 현장 가서 다시 모아주시고요. 그 전에 이선본 ORG에 가입하셔가지고 회원 가입해 주시고 돈 찍어 주시고요. 꼭 찍어 주세요. 그래야 힘이 모여서 싸우죠. 네, 감사합니다. 열성적인 강연을 진행해주신 박성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3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또 질문을 해주실 때는 소속과 성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좀 앉으면 내가 자리 잡아서 제가 좀 할게. 제가 좀 할게. 저 자리 좀 바꾸자. 이거 좀 할게. 안녕하세요. 여기 좀 아까 소개받은 자리 좀 하시라고. 이런 교육관 전체본부 창립준비위원 제안제로 이렇게 선정이 된 전직 초등학교 교장 출신 김창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고맙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데요. 박성현 대표께서 우리는 이런 교육감을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모둠체를 만든 거는 사실 제가 현장에서 전교조 그 소속원들하고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우면서 싸웠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조직을 만든다는 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고 또 이런 모둠체랄까 모임체에 어떻게 기여를 해야 정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또 그러면서 기울어진 이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지 나아가서 지금 좌파 교육 드라이브가 지금 잡혀져 있거든요. 좌파 교육 드라이브가 시동이 걸려져 있는데 이거를 우파 교육 드라이브로 어떻게 터닝시킬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참여하는 입장에서 기대가 크고 또 꼭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제가 오늘 그 이명희 교수님이시죠. 이명희 교수님 또 우리 박성현 대표님이 얘기하는 것 속에서 저도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것 그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좌파 교육 드라이브는요. 여기에는 엄청난 그 음모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기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잘한다 또는 뛰어나다 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준이. 근데 이 기준을 바꾸자라고 하는 게 좌파 교육 드라이브의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게 이제 사회 구성원들 속에 있었는데 이게 그동안은 잘생긴 사람들 중심의 사회였었다면 좌파 교육 드라이브에서는 못생긴 사람들이 더 우대받고 또는 사회적으로 중심 포지션에 잡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음모가 이 좌파 교육 드라이브의 하나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가장 지금 혐오하고 그러니까 좌파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좌파 교육 쪽에서 가장 혐오하고 타파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엘리트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흘리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없애야 된다.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간의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켜왔던 어떤 근간적인 게 확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뼈아프게 느끼고 대항하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 아까 이명희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표현은 달리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선택제를 가져야 돼요. 선택제. 이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내서 우리가 교육 수요를 교육의 공급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사는 거라는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은 수요자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자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 교육의 내용을 보면은 깜깜이 배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깜깜이 배정처럼 일방적으로 갖다 찍어놓으면 그걸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던 교육의 구조였어요. 학교 교육의 구조. 근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아주 더 진전적이거나 이게 진전적이면서 보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라는 게 중심을 잡는 게 보수 아니겠습니까? 교육이 잘못된 거는 중심을 잡아야 된단 말이지. 그런 쪽에서 진전적이면서 보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임을 수요자인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돼요. 담임을. 또 학교 수요자가
학교를 보내는 사람이 수요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는 A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나는 B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적인 옵션, 권한,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왔습니까? 학교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교육청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랑하는 새끼가, 아들이죠, 딸이죠, 내 사랑하는 자식이 빨리 사고를 가진 사람이 담임이 돼서 가르치는지, 대한민국 정체성을 튼튼히 지키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사자가,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냥 배정되어지는 대로 거기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괴물로 크는 거야. 괴물로. 부모의 생각하고도 엄청난 괴리를 일으키는 그런 괴물로 커왔다. 30여 년 전서부터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쭉 이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2017년도 오늘의 현장에서는 대통령 탄핵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까 이명희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학교 홍보, 교육 홍보, 이거에 우리 학부모들은 정말 민감하게 다가가야 돼요. 뭘 가르치는지,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교가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학교가 전개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학교에서 알아서 잘해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전교조 선생님이 담임이 되고, 또 전교조 선생님들 중에도 또 더 극악한 사람이 뭐가 되고 해서 우리 아이를 괴물로 키웠다. 이 점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바꾸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두 번 말씀드리면서, 이런 교육감을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뽑아야 되고 하는 건 정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게 아주 지금 이 전국에 이런 아주 심각한 정말 어려움을 놓고 볼 때 이거는 출발이 정말 시의적절했고, 그리고 뭐랄까 적시 안타를 치는 그런 어떤 사회 변혁 모티브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강공보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마이크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광고 홍보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교육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2014년도에 교육감 선거에서 그 우파 교육감을 단일화를 위해서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교육 정책에서 이미 수요자 공급의 원칙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민주사회와 이 사회는 모든 것이 컨슈머잖아요. 그죠? 소비자 중심, 소비자가 선택하는 건데 오직 학교만 선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거리제로, 가까운 거리로 아무나 싫어도 가야지 되고 좋아도 가야지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교육감 선거 때도 수요자 중심,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 그래야지만 교사도 선택받아야지 되니까 긴장감 가지고 노력할 것이고, 또 학교도 학생도 자기가 원하는, 어느 학교는 특성화 잘 돼 있고, 어느 학교는 수학을 잘 가르치고, 어느 학교는 뭐 반가운 수업이 잘 돼 있고, 이런 것으로서 선택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파 교육감으로 나왔을 때는 이런 정책, 이런 교육감에 대한 정책은 아마도 이미 많이 공유화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힘든 것이 두 번째 지금 발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문제가 힘듭니다. 마음대로 해요. 내가 나오고 싶은데 마지막까지도 문용민 교육감으로 단일화를 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서울에서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합치면은 지금 조희연에 훨씬 이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부지리로 된 게 지금 좌파 교육감 14개 교육감들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지 된다는데, 저는 정말 이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게, 먼저 후보선정위원회를 추천한 사람을
정당자직 1000명, 종교 지도자 2000명, 교육계 1000명, 일반 시민 지도자 1000명이 선정위원을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2017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지, 거기서 우리가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금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거 지금 또 100억을 해야지 되는 거가 얼마만큼 같이 해야지 된다. 시민한테 합쳐야 된다. 잠깐만요. 팩트가 아닌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은 예. 매듭을 져주세요. 예, 지금 그래서 잘못 제가 이해하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심이 아니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들으셨어, 일단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잘못 들어서요. 간단하게 질문을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그 외고 자사고 아까 외고 자사가 반대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자 합편화 반대하고요. 예,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은 어떻게 이것을 추천하고 하는 과정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과연 가능한 건지 저는 사실 이거 듣고 싶어서 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제가 말씀을 좀 여쭐게요. 가능한지 안 저는 몰라요. 제가 아는 건 이거 못해내면 져요. 아무도 안 가본 일인데 가능하다라고 뭐 제가 보증서를 떼드릴 수도 없고 등기부등본을 떼드릴 수도 없거든요. 이런 일은 단지 설명을 드릴게요. 팩트가 아닌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뭐 100억을 모금을 하는데 일단 저희 사이트에 보시면 사이트 자체가 모금이 없어요. 회비 정기 회비예요. 일단 요것만 봐도 그러니까 모금이라는 건 저희는 안 해요. 그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교육감 후보가 만들어진다면 귀하가 펀드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의향조사예요. 의향조사지 이거 모금하면 바로 저기 유사수신법으로 들어갑니다. 모금은 후보만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할 수 있다. 그럼 후보한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일반인들한테. 우리 일반인들 아니요 그런 경기 혹은 하시려면 뭐 서울 경기 인천 셋 중 어느 데 세당 상관 괜찮은 그러면 그렇게 김땡땡 선생님 누구 해서 쭉 제가 아까 그게 쫙 해서 만약에 서울 지역에 그게 100억이 됐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조준혁 그때 제가 돈 모을 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왔다 갔다 한 돈이 제가 아는 주위에만 해도 한 3, 4억 됐거든요. 지금 이쪽 그 열기는 보통 열기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지금 이런 분위기가 저는 이런 분위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혹시 될지 몰라서 일 저질렀다니까 일부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 빼고 몇 명 빼고 예를 들면 제가 하나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국회 도서관 누가 빌려줬대요? 김진태? 조원진? 아니죠. 제가 왜 그런 사람한테 국회 도서관 빌려달라 그래요? 탄핵에 찬성한 구여권 범틀한테 가서 해야지. 심재철. 다음번에 토론대회 나와요? 제일 먼저 초청자 누구한테 띄워야 돼요? 주호영. 맞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 위해서인데 그까지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당신들한테 추천을 의뢰한다라고 그랬을 때 나 그거 추천 못해라고 들은 나자빠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해인지 몰라요. 그 전에 문영민 교육감 문영민 후보가 어떻게 그 사람 무슨 프로세스 거쳤나? 2012년에? 제 기억이 없거든요. 제 기억이 없어요. 그때 선대본부장 누구지? 대통령 선대본부장 김무성이랑 왔다 갔다 하고 김무성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조전영이랑 왔다 갔다 한 거 외에는 프로세스를 거친 적이 없어. 문영민 씨가
근데 저 사람이 낙점 대충 받았나 보다. 나도 그 양반 띄워주려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와서 뭐 전교조랑 뭐 저걸 해야 되는데 저기 뭐야 전교조랑 뭐라 그랬죠? 전교조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처음에 그런 식으로 스탠스를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이에요. 문현희 교육감 사무실에 제가 들어갔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잠바떼기 입고 가다가 차를 때릴 것 같더라고요. 약이 올라서. 그래서 제가 입던 가장 좋은 낙타 겨울 오발 입고 갔어요. 그거 입고 때리면 옷 찢어지고 망치니까. 그래서 우리 문교육감한테 아주 심하게 닥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닥달의 마지막 이거지. 그대로 할게요. 당신! 이거 전쟁터야. 지금 당신의 발언은 전쟁터의 탈영과 같아. 탈영병은 총살이야! 그랬더니 나보고 왜 손가락질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도 해. 그 대신에 제가 문교육감 하나 보호해 준 게 있어요. 같이 갔던 이른바 교육운동한다는 것들이 제 소리 지르는 거 보고 그 기세에 올라타서 문교육감 후보한테 선거본부 다 내놔라. 이거 자기들이 운영해 줄게. 내가 당신이 미쳤냐 그랬어요. 저 사람이 지금 깽돈 40억 30억 집어넣어서 선거운동 하는데 왜 네가 선거운동 본부를 다 운영한다 그래? 당신 사기꾼이야? 깡패야? 양아치야? 돈은 저 사람이 타는데 네가 돈 운영한다 그래? 여기에 교육운동한다는 것도 이런 깡패 양아치 사기꾼들 수두룩해요. 단 한 번의 프로세스도 관철 안 하고서 보수 단일 후보라는 레이블 팔고 다니면서 용돈팔이 하는 것도 수두룩해요. 여기.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런 개새 양아치 같은 엉터리 교육운동가들 이 바닥에서 몰아내야 된다. 지금 이게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전투적인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전교조랑 맞짱을 드는 판에 중간에 들어와서 깔짝거려요. 그냥 봤더니 개인적으로 뜨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말에 돈 내고 시간 내고 경력 맞춰서 맞짱뜨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수만 명의 시민 경고합니다. 헌신적으로 운동에 공부하든 아니면 운동을 떠나세요. 이사입니다. 네, 아주 열성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SNS TV하고 슈타인즈에서 이렇게 녹화해 주시는데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을 삭제하고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녹화가 라이브야, 라이브. 라이브는 아까 라이브 된다 그랬어. 라이브 된다 그랬어 지금 그냥. 돼? 아니 라이브 된다 그랬기 때문에 찍은 거예요. 함부로 찍은 게 아니에요. 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 네, 아까 전에 이분 먼저 손 들어주셨기 때문에 마이크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반 예시민인데요. 일반 예시민인데 제가 한 가지 들으면서 저희가 한 40억 정도 펀드 모금해가지고 만약에 선거를 해서 만약에 그 투표율이 15% 넘으면 이렇게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예. 그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간단한 거예요. 마이크 없어도 목청이 커서. 예, 저기 뭐야 일단 펀드는 저희가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펀드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이 모으겠다 나서 유사수신행위로 바로 이거예요. 팔찌차요. 그거는 후보가 선거 기간 중에만 모을 수 있어요. 우선 첫째 하나 넘버 1. 넘버 2 15% 이상 나오면은 당연히 보전받아요. 100% 보전받아요. 왜냐면 이게 선거 공영제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이상 금액을 못 쓰게 돼 있고 그 일정에까지의 금액까지는 15% 이상 득표율 나오면 100% 그 국가에서 다시 보전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가 보전을 받죠. 예. 10%가 10에서 15%면 50%. 50%. 예. 네, 저희가 이런 프로세스로 후보를 낸다면 10%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5% 받아야지. 네, 15%. 45%. 예. 당세시키 생각을 하고 15%. 보험에서 건강식 보호 많이 받아가지고 질문 있으신 분 표해주십시오. 네, 저쪽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현재 대학원을 준비 중인 양주흠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젊은이들이 저희 우파 가치 실현을 위해서 거의 다 그냥 가만히 조용히 하고 있는데 여기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먼저 나와주셔서 저희 젊은이들보다 더 활동적으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앞에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교육 방향에 있어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선택을 하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지어지는 교육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자유주의 교육 방향을 보면은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없애고 가장 효율이 높은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 교육을 맡기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파든 좌파든 공교육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정책, 그리고 사교육을 악으로 규정하고 사교육을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질문의 여지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첫째가 이 선택을 하면은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오히려 확인하고 싶은 게,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내면은 네. 내가 그걸 실패했을 때 어쨌든 자신의 책임을 물어야 시스템. 예. 그거는 뭐 내가 보니까 큰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네. 그죠? 예. 이 어느 누구든 간에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 특히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이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이 누구든 책임을 지는 그런 우리가 이미 룰이 좀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그 사교육을 악으로 좀 규정을 하고 이걸 없애는 그 교육 정책들이 이전 정부에서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교육에 대해서 교육 수요자가, 즉 학부모나 학생이 이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은 나는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학부모가 필요해가지고 하는 사교육 자체를 악으로 취급을 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교육 문제의 책임을 걸로 돌리는 구조를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용 자체에서도 보면은 사교육 자체를 악으로 보는 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 교육력이 지나치게 높았던 그런 있었고, 그때 받은 그런 경험이 사교육에 대한 하셨듯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력을 그걸 보고 해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상호 선택에서 교육 활동이 행해지면은 이 사교육의 수요도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결하는 거 교육을 금지하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할 질문 이제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희 이제 좀 마무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박성현 위원장께서 저희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이 아니고요. 저는 아까도 돈 모으고 표 모으자, 조직 만들자 이거로 핵심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온라인상에서 가입을 하시거나 돈을 보내시기 곤란하신 분은 여기 뭐 카드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은행 출금도 있고 다 모든 양식이 다 돼 있으니까 손을 들으셔서 갖고 오라 그러시면 득달같이 쫓아갑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과 표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기 통이 하나 있거든요. 나가실 때 보면 근데 저게 돈 넣는 모금통이 아니고 통 하나 들어보세요. 예. 통을 그 힘이 좋으시다. 하실 때 저 모금통이 아니고요. 명함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명함이 없으시면 거기 명함 대신 쓸 수 있는 슬립 있죠. 네. 한번 슬립에다가 직접 쓰셔갖고 넣어주세요. 연락주 그래야 이제 다음번에 또 이런 행사 안내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안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식사 자리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은 옛날부터 100년째 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또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뺏긴 것은 사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성현 주필님께서 사실 이렇게 국립호텔 갔다 오신 거 아셔서 사실 정말 중요한 일을 보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말씀을 듣고 정말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저도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명진 교수님 그리고 이명희 교수님, 박성현 주필 참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이 두 분만으로 일 못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군자산 약속 아시나요? 네, 군자산 약속 운동권 NL계열이 정당 정치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북 괴산에 있는 군자산에서 한 약속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박정희 기념관 약속 상암동 약속으로 하겠습니다. 네, 상암동 약속에 여기 계신 분들 원년 멤버입니다. 다들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큰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정말 이제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한 이 운동에 꾸준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모든 행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